안녕하세요. ESP32캠 HGII 객체탐지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ESP32캠과 그다음에 이제 객체탐지 욜로 버전에 상관없이 돌아가고 마지막은 엣지 임펄스를 사용해서 펌웨어를 직접 ESP32캠에 업로드해서 아주 독립적이고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케어랩 대표로 있습니다. 마라톤 달리고 있고요. 블로그 한 15년 동안 많이 썼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방위산업체 수중무기연구소에서 어뢰, 기반기 개발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했고 창업하기 전에 한양대 에리카에서 강의하고 했습니다. 최근 당장 써먹는 AI 프롬프트 사전 지었는데 좀 됐습니다. 자, 자료와 소스 필요할 때는 튜토리얼 참고 자료는 링크 참고하세요. 예제 코드 GitHub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기술 문서는 검로드에서 여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빠르게 시작하기 시리즈나 그 문서 내려 받으세요. 질문, 기술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시프사의 ESP32가 굉장히 강력하죠. 요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보니 아주 많은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ESP32 캠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전 ESP32 개념 활용법 강의는 웹사이트 E4DS에서 진행한 웨비나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ESP32 캠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캠 규격은 이렇습니다. 32비트 CPU고 최대 240MHz의 동작 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도 좋죠. 메모리는 4메가 SRAM, 4메가 내장 플래시. 내장 플래시 메모리가 4메가 됩니다. 카메라는 OV2640, OV7670 카메라를 지원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합니다. 자,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 돼 있죠. MB 어댑터는 구울 때,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캠 모듈, 카메라, 안테나까지. 이렇게 가격이 한 9,000원, 만원, 12,000원 정도 합니다. 카메라 체결 분리돼서 오는데요. 카메라 체결할 때 이거 뽑으시고 아주 꽉 눌러서 정확히 체결해 주십시오. 혹시 에러가 나고 그러는 경우에는 다시 뺐다가 다시 꼽으셔도 됩니다. 기구적 사양은 이렇습니다. ESP32 캠 핀아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핀이죠. 근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핀은 16, GPIO 16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사항들을 설명드릴게요. ESP32 S칩 기반이에요. 근데 이 ESP32 S칩은 32개의 GPIO 핀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다 쓰고 실제 나와 있는 핀들은 16핀인데 그 중에 또 절반이 또 VCC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어요. ESP32는 5V 연결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5V. 그래서 GPIO는 전원 그라운드를 뺀 GPIO 핀은 이렇게 10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설계하실 때 안전한 핀은 GPIO 16 하나죠. 녹색에 체크포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노란 핀들은 부팅할 때 굽거나 부팅 시에 사용하는 핀, SD카드 사용하고 그래서 좀 안정적이지가 않고요. UART 쪽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할 때, 외부 센서나 이런 거 연결할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GPIO 0번 핀이 제일 중요해요. 이 핀은 ESP32가 굽는 모드인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에 업로드 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FTDI 보드, USB to TTL 보드를 사용할 때는 구울 때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야 되고 다 구우면 이거를 그라운드에서 뗀 다음에 실행 모드로 연결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내장형 빨강색 LED가 있고요. 뒷면에 그 다음에 GPIO사는 카메라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환하게 조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SD카드 핀이죠. 둘레 6핀이 마이크로 SD카드 이미지 저장하고 데이터 저장하는 SD카드 사용할 수가 있는데 SD카드가 들어있으면 이 핀들을 다 사용 못해요. 그런데 SD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GPIO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DC 핀, 그죠? ADC 핀 보이시죠? ADC2 핀은
와이파이 드라이버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와이파이가 활성화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터치핀도 정전식 터치감지 GPIO 핀이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SPI 핀도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SPI 핀이 가지고 있는 기능 나와 있습니다. UART 핀 나와 있는데 RxD, TXD GPIO 3번과 1번은 데이터 업로드용이에요. 그러니까 업로드 보드를 따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USB to TTL 보드에 요 UART 0, RxD, TXD를 연결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PWM 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D카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기능을 핀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리얼타임 클럭 GPIO 핀이죠. 슬립 모드에서 깨울 때도 쓰고 버튼이나 연결해서 슬립 모드에서 빠져나올 때 센서도 마찬가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전류를 소모하죠. 슬립 모드에 있으면 ESP32가. 그래서 보통 작은 배터리를 써도 한 달 정도 지속합니다. 전원핀 5V 그라운드 VCC 나와 있는데 보통 5V 입력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스키매틱 회로도입니다. ESP32 캠 회로도 출처에 가시면 큰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ESP32 S 모듈이 크게 있고 나머지들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ESP32 컴포넌트들 볼까요? 실제 여러분이 구매하게 되면 리셋핀과 GPIO 제로핀 스위치가 있는 보드를 아마 구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울 때 GPIO 제로를 연결하거나 끊어주거나 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빌트인 안테나, 내장형 안테나가 있고 외부 안테나 연결합니다. 이 뒷면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꼽고 카메라 있고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ESP32 S칩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내부 램 520kg, 그 다음에 4MB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4MB 엑스터널 PS 램이 있습니다. OV2640 카메라 센서, 카메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카드 슬롯, GPIO 33번 보이고 플래시, 카메라 플래시 GPIO 4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테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꺾기 표시로 저항이 0ohm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장 안테나를 쓸 때는 위쪽에 아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외장 안테나를 쓸 경우에는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면 끊기지 않고 먼 거리까지 와이파이나 이런 연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발 중에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지금까지 예제들을 보면은 외국 사이트들 보면 전부 다 이제 USB to Serial, FTDI 그 모듈을 써서 연결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중에는 ID0 그라운드를 쇼트 시키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이거를 끊어버려요. ID0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요런 방식은 모듈을 쓰고 포트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드라이버는 여기 링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CP2120 뭐 이런 다른 USB to Serial 모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GPIO 제로를 연결했다 끊어주는, 작성할 때는 연결해주고 프로그램 실행 시에는 GPIO 제로를 끊어주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접 이렇게 쓸 거예요. ESP32 캠 MB 보드, 데이터 업로딩 보드를 쓰고, 여기 보면 리셋 버튼, GPIO 제로 버튼 있죠? 제일 처음 데이터 업로드 할 때는 아마 이 GPIO 제로를 스위치를 눌렀다가 떼면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GPIO 제로에 신경 안 쓰고 업로드 프로그램을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하고, 컴퓨터 USB는 마이크로 USB 5핀짜리를 사용합니다. 자, 환경 설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컴퓨터에 연결하고 프레퍼런스에서 여기 URL 있죠? 보드 매니저 URL. 여기에 이 주소를 갖다 카피합니다. 그러니까 ESP32에서 나온 모든 보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요걸 보드 매니저 URL을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추가. 보드 매니저. 여기 아이콘 보드 매니저. 밑에는 라이브러리 매니저예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펌웨어를 업로드할 때 쓰는데, 하여튼 지금은 보드 매니저를 선택하고 ESP32 검색해서 설치해주면 예제, example 예제와 모든 것들이 설치됩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보드와 포트를 설정하는데, 보드는 AI Syncer 검색해서 AI Syncer ESP32 CAM 보드를 설정해주고, 컴포트는 USB 컴포트 연결하는데 설정해주면 설치 ESP32 CAM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환경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연결을 했으면 GPIO4 플래시라이트 깜빡이는 거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요. 내장 레드 LED, 빨강색 LED 뒷면에 있어요. GPIO 33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GPIO 레드 33의 레드 LED는 로우 이네이블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ESP32 CAM 활용하는 방법을 6가지, 5가지 보드 LED 활용 빼고 5가지 설명을 빠르게 진행할게요. 제일 먼저 PC로 영상 스트리밍 전송하는 거, 스테이션 모드. 스테이션 모드가 뭐냐면 공유기에 연결해서 IP 주소를 동적으로, 뭐 고정 IP든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ESP32를 동작시킬 때 스테이션 모드고, 반대로 ESP32 CAM을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로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IP 주소를 갖고 그 상태에서 영상을 전송하고 분석하는,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카드에 저장하는 방법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R 센서나 이제 외부 센서의 동작을 감지 후 사진을 촬영해서 SD카드에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픈CV를 활용한 영상 처리, 요 5가지를 ESP32 CAM 활용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ESP 카메라 웹서버에서 example ESP32 카메라 웹서버 선택하시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카메라 웹서버에서 우리 와이파이 자격증명, SSID, 패스워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드 컴피그 있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열면 위에 탭에 여러 파일들이 있죠. 이 파일 모두 실행되는 거예요. 이 파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아주 복잡한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서 카메라 모델 AI 싱커를 주석을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 모델에 맞는,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모델에 맞는 카메라가 선택이 됩니다. ESP32 CAM 보드 사용을 위한 환경 설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프레퍼런스, 여기 어디셔널 보드 매니저 URL에 그 PPT에 위에 있는 그 구문 문장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몇 개를 넣어줄 때는 뒤에 콤마를 찍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콤마 찍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줄에 넣어주고 오케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드 관리자 보이시죠? 보드 관리자 할 땐 요 보드 관리자를 누르셔야 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실 때는 여기 라이브러리 관리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드 관리자에서 ESP32 검색을 해서 요 아두이노 ESP32 보드 말고 여기 ESP32 에스프레소 if 시스템즈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설정에서 ESP32 보드 캠과 컴포트, 여기에는 ESP32 여기 캠 AI Syncer ESP32 캠과 컴포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은 파일 example ESP32 카메라 웹서버 요거 불러서 요 위에 SSID와 패스워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보면 앱 보드 컴피그에서 카메라 모델 AI Syncer 요걸로 바꿔주세요. 처음에는 다른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석 처리하고 요거 주석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이 파일이 이제 업로드 시켰겠죠, 요렇게. 이제 업로드 시키고 나서, 리셋 버튼을 누르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요. 시리얼 모니터를 열면, 요렇게 IP 주소가 나옵니다. 카메라 레디, IP 주소. 그럼 이 IP 주소를 시리얼 모니터에 넣어요, 요렇게. 192.168.03. 그러면 이 화면이 떠요. 화면 사이즈는 지금 1024x768. 아주 굉장히 잘 나옵니다. 200만 화소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200만 화소. 여러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화면 상하 좌우 바뀌고 밝게 한다든가 여러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게스트를 하면 실행 폴더로 이미지가 카피됩니다. SD카드가 아니고 이 화면에서는. 그 다음에 스타트 스트림, 스톱 스트림 하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ESP32 카메라 웹 서버를 실행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해요. 왜냐면 IP 주소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IP 주소를 넣어주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만 연결하면 어디서든지 ESP32 캠 사용해서 내부 영상이나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악용하지 마시고 착하게 사용하십시오.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리얼 모니터에서 ESP32 캠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그거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넣고 엔터를 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스톱 스트림, 스타트 스트림 버튼 클릭하고 그러면 영상이 나옵니다. 지금 해상도는 1024x768이죠. 이걸 320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플록, 좌우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밝기나 이런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세부적인 옵션들 나와 있으니까 카메라의 특성이나 카메라 제어에 대해서 이 파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드한 카메라 웹 서버 여기에 출력은 시리얼 모니터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프로그램들 있죠. 여기 5개 프로그램들 쭉 있는데 요거 보시면서 각각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나중에 카메라 적용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번에는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이 독립적인 공유기로 설정을 하고 쓰는 겁니다. 이 앞전에 설치한 코드에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와이파이 커넥트 이런 것들이 없죠. 직접 액세스 포인트, 소프트 액세스 포인트, SSID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ESP32 캠 액세스 포인트라고 뜰 거예요. 그때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을 안 하고 액세스 포인트로. 그 예제는 실행시키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접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독립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ESP32 캠 액세스 포인트 나와 있죠? 스마트폰에서 열었어요. 그럼 이 스마트폰 액세스 포인트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주고 정보에 들어가면 IP 주소가 192.16842죠. 스마트폰이 192.16842예요. 그러면 ESP32 캠은 192.16841이에요. 왜냐면 얘가 공유기가 됐기 때문에 192.16841이 되고 스마트폰 IP 주소는 192.16842예요. 그래서 얘의 IP 주소 192.16841로 크롬에서 접속을 하면 아까 같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네트워크로 연결된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화면이 뒤집어진 화면인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 SD카드에 저장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ESP32 캠은 최대 4GB SD카드와 호환되는데 최대 16GB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8GB SD카드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제 코드는 ESP32 캠을 절전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이제 리셋 버튼 눌러서 다음 사진을 촬영하고 SD카드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ESP32 리셋 버튼을 누를 때마다
SD카드에 저장하고 슬립 모드로 들어가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촬영하고 슬립 모드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코드 GitHub에 가서 코드 다운받으시면 다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리셋 버튼을 누를 때마다 SD카드 요 SD카드에는 픽처 1, 2, 3, 4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요건 사진 찍은 거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PIR 모션 센서, 그렇죠? 인체 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사진을 촬영해서 SD카드에 저장하는 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GPIO 할당 문제 나오죠? SD카드 할당된 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핀을 잘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O 핀 13을 선택했는데 이제 요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버튼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튼이 눌려질 때마다 카메라가 이제 촬영하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없애고 인체 감지 센서를 연결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요 회로와 코드, 소스 코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픈CV를 이용한 영상 객체 감지 기능 마지막으로 볼게요. 예제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노트북이나 PC에서 아나콘다 설치하고 이 가상 환경에서 해요. 가상 환경은 우리가 필요한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그 가상 환경에 설치해서 외부적으로 이 컴퓨터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테스트할 그 환경을 가상으로 만들어줘서 거기서만 설치하게 하는 것들이 가상 환경이죠. 그래서 아나콘다 설치하고 파워쉘 프롬프트를 열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으로 들어갈 때는 콘다 액티베이트 버추얼 MV 실행하면 앞에 프롬프트가 바뀌어요. 가상 환경 프롬프트로. 그리고 그 환경에서 빠져나올 때는 콘다 디액티베이트 하면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실행을 하십시오.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 인스톨, 그 다음에 오픈CV 라이브러리 설치,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설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그림, 화면, 영상 출력을 위해서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파이썬 코드 내려받아서 저장한 다음에 가상 환경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ESP32 케미에 들어오는 영상에서 이렇게 펄슨, 모니터, 테디베어, 모니터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주 정확히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픈CV 환경에서 우리 ESP32 캠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보는 방법이고, 우리는 뒤에서 이제 욜로, 여기서 사용한 욜로 버전 3 버전인데 V8, V5, 버전 5, 11 뭐 다 무리 없이 동작 잘 합니다. 근데 이제 ESP32 캠에서 가장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버전을 욜로 V3으로 테스트했습니다. ESP32 캠의 LED 테스트하는 거 아까 보셨죠? 자, ESP32 캠 객체 탐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이 앞전에 오픈CV로 테스트한 것과 비슷해요. 우리 PC에는 욜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해서, 욜로에서 약 80가지, 물체를 판단할 수 있는 파일을 구성을 해줘요, 환경을. 가중치라든가, 판단할 수 있는 물체들, 목록, 그런 것들과 전부 해서 컴파일해서, 업로드를 하고, 스트리밍을 분석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엣지 임펄스를 사용해서 온보드에서 직접 아주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리는 두 가지 방식인데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욜로 8 버전 10 모델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인스톨만 잘 하시면 되고요. MJPEG 스트림을 전송해서 PC에서 이제 모델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보드에서 구현하는 거는 faster object, more object, 포머 모델을 엣지 임펄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형태로 다운을 받아요. 그걸 ESP32 캠에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아주 독립적으로 뭐 네트워크에 연결된
될 필요도 없고 배터리로 전원만 공급하면 어디나 뭐 즉시 활용 가능하고 그런 객체 인식 시스템이 되죠. 예제들 영상을 보면 뭐 과일 하는 거는 기본이고 현장에서 안전모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확인해서 부저를 울려주거나 안전모를 안 썼을 경우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들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구현돼요. ESP32 캠 보드 하나하고 배터리만 연결해주면 뭐 금방 구현하고 이동도 쉽고 잠깐 쓰고 며칠만 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기능이 좀 탁월해요. 왜냐하면 뭐 라즈베리 파이를 쓰든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보드로 구현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쉽게 독립적으로 구현하고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게 금방 구현이 됩니다. 자, 욜로를 사용해서 웹스트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이미지 객체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ESP32 캠에서 이미지를 스트리밍을 이제 하는 거죠.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PC로 전송을 하면 PC에서는 욜로 버전 3이나 5, 8, 11 버전을 사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웹서버 이미지 전송 코드는 GitHub에 ESP32 캠 JPG 웹서버로 올라가 있어요. 이 파일을 씁니다. 이미지 전송 코드. 그 다음에 URL은 cam.jpg예요. 코드는 네트워크 자격증명, 해상도 지정하고요. 웹서버 생성하고 JPG 기능 설정, 그 다음에 JPEG을 전송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초기화, 와이파이 초기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초기화 수행이 되고, 루프에서는 서버 핸들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클라이언트는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하면 이제 IP 주소 cam jpg 이렇게 넣으면 이미지를 한 장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계속 이미지가 변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이 코드에서 이제 욜로 객체 탐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는 나온 거는 꽤 오래됐고요. 최신 버전은 욜로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 모델 아키텍처 있죠?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탐지하는 아키텍처를 표시했습니다. V3에서 구현합니다. 모델은 RGB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80가지 객체를 감지하도록 학습된 욜로 모델을 사용합니다. PC에서 다운받으면 detect.py가 우리가 실행할 파이썬 코드고요. 욜로 파일 안에 요 아래 3개 파일을 다운로드해요. 가중치 파일,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이 들어있는 목록, 코코네임즈 요 세 파일을 욜로 폴더 아래에 이렇게 파일을 위치시킵니다. 이제 아까 봤듯이 가상환경 생성 있죠? 여러분들 그 코드 detect.py가 있는 폴더에 가서 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시켜서 요 venv라는 가상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상환경에서 만들어주고 detect.py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카메라 URL을 클릭해주고 옵션을 넣으면 객체 감지가 실행이 됩니다. ESP32 캠에서는 이미지 전송 앱 웹 서버를 실행을 하고요. PC에서는 객체 탐지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럼 정확히 detect.py에서 컵이나 그 목록에 들어있는 80가지 물체를 감지해서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확도와 판단한 사물의 이름이 컵, 랩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스트 끝나고 비활성화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비활성화 시키면 돼요.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실행시키는 명령, 그 다음에 venv 가상 환경에서 detect.py 실행시켜서 결과를 얻는 거를 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보드 객체 탐지 엣지 임펄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펌웨어에 얘가 학습한 과정, 그러니까 얘가 물체를 판단한다든가 안전모를 쓴 것, 안 쓴 것, 모자를 쓴 것, 안 쓴 것,
그 다음에 전선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 어떤 전선이 빠진 것, 그런 이미지를 찍어서 학습을 시켜요. safe, unsafe, 토마토, onion, potato, line correct, line incorrect. 요런 뭐 세 가지 물체든 두 가지 판단 기준이든 그걸 학습을 해서 독립적으로 영상에서 그걸 판단해서 알려주는 부저를 울린다든가 라이트를 켠다든가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구현하는 겁니다. 객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해요. 그것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거기에 데이터 수집하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엣지 임펄스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전처리와 그 다음에 특징 그런 것들을 다 추출합니다. 실제 이미지의 정확히 얼굴 모양, 모자를 쓴 얼굴 모양을 탐지해서 그거를 전부 라벨링해서 추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고 레이블이 지정된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 테스트를 엣지 임펄스 사이트에서 다 수행을 해요. 엣지 임펄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배포, 디플로이죠.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면 그 모델을 우리 아두이노 ESP32 캠에 업로드하면 아주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객체 인식 엣지 AI 구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연결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FTDI 다 필요 없죠. 그래서 OLED 연결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요거까지 활용한 코드도 제공이 되는데요. 요 ESP32 캠 업로드 보드만 있으면 USB 연결해가지고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 임펄스 저도 이번에 요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펌웨어 3회가 이하되는 그 펌웨어 디바이스에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펌웨어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퀄컴이 작년 3월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퀄컴은 아두이노 인수하고 우노 큐 보드 만들고 엣지 임펄스를 인수해서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AI 허브 분석 이런 모든 아주 기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ESP32 캠에서 수집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통 하나의 물체 아니면 뭐 안전모를 썼다 안 썼다 하는 그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한 50장 정도 이미지를 수집하세요. 이미지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너무 많으면 나중에 라벨링 할 때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물론 자동으로 해줘요. 이 웹사이트에서 이 사진 한 장 한 장 업로드한 거에 대해서 얼굴에 모자 쓴 거를 라벨링을 해주면 뒤에 50장은 자동으로 얘가 분석해서 해주는데, 그것도 다 일일이 확인해서 벗어난 곳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식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50장 정도는 찍고, 배경은 여기에는 이제 흰 아무것도 없는 빈 배경이 좋은데, 물체 감지는 빈 배경 밝은색 좋은데 실제 현장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죠. 안전모를 썼다 안 썼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현장 모습이나 배경에도 건물이 있거나 뭐 벽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물체를 감지하게 되거나 배선이 정확한가, 제대로 부품이 그 자리에 꽂혀 있는지, 그런 거 할 때는 배경을 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해상도는 꼭 256이 아니어도 돼요. 실제 학습하는 데는 우리가 그 라벨링한 그 이미지 사이즈가 걸리거든요. 흑백, 그레이스케일로. 그래서 뭐 해상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해상도에 이제 구애는 안 받아요. 데이터 수집 방법 3가지. 우리는 3번을 씁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뭐 캐글이나 뭐 구글 데이터셋 뭐 사용해서 사이트 이용해서 수집하는 거고, 옵션 2에서는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이미지를 전부 수집하는 거죠. 하나씩 다운로드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안 쓰고 우리는 3번 직접 촬영해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직접 촬영하는 엘러컨트 ESP32 캠 라이브러리죠. 직접 이미지를 촬영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엘러컨트 ESP32 캠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요. 아두이노에서 라이브러리 관리, 그죠? 라이브러리 매니저. 요거는 보드 매니저. 보드 설치할 때 쓰는 보드 매니저고, 우리는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어서 엘러컨트 검색하세요. 그럼 여기 엘러컨트 ESP32 캠 보이죠? 요거 인스톨 해줍니다. 요 라이브러리 인스톨이 다 끝나면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은 example 밑에 엘러컨트 ESP32 캠 밑에 collect image for impuls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일을 열어서 이미지 수집을 진행합니다. 이 이미지 수집하는 프로그램에서 수정할 거는 자격증명, 그 다음에 이 호스트 네임, 이 ESP32 캠, 그죠? 이거 뭐 이름 변경해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거 안 하고 모델 변경 안 했다가 진짜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반나절은 고생한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외국 설명 영상에 여기 카메라 pinout AI syncer 요거를 바꿔줘요. 그래서 나와있죠? 카메라 모델 바꿔주라고. 그래서 카메라 모델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 하셨으면 1916805 마찬가지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죠? 리셋하면 시리얼 모니터의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1916805 또는 멀티캐스트 DNS가 가능하면 ESP32cam.local 접속하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죠? 요렇게 아주 카메라가 비추는 면이 있고, 여기서 스타트 컬렉팅을 하면 요렇게 나와요. 스타트 커넥팅.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50장 찍어요. 쭉 찍습니다. 가까이 해도 좋고 멀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라벨링 할 때 요 네모칸에 라벨링 할 그 모양을 정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찍고 나면 이제 다운로드 클릭하세요. 다운로드. 그러면 이렇게 파일 이름 해주고 넣어주고 그 실습 폴더 거기에 하나씩 저장을 해요. zip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폴더에 이렇게 zip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죠? 이미지 오브 돌, 이미지 오브 이건 샤넬.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다운로드가 차단되면 계속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폴더별로 압축을 다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폴더 이미지 전체를 엣지 임펄스에 갖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돌, 이거는 샤넬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보드, 아두이노 보드죠? 보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물체를 하나 사진을 한 50장 정도 찍어서 저장을 했어요. 이미지 데이터 컬렉션하는 예제를 녹화하고 IP 주소를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인형, 향수, 아두이노 보드 요 세 가지를 이미지를 이제 확보하는데 스타트 컬렉션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 한 50장 정도 될 때까지 캡션을 한 다음에 스톱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다운로드, 라벨 이름은 돌, 인형이라고 하고 확인 해서 우리가 짠 폴더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3개를 다 압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 임펄스로 넘어갑니다. 아까 본 엣지임펄스.com 접속을 해요.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계정을 만들자마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행이 돼요.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요. Create New Project. 이 과정은 나중에 실제 업로드해서 판단하는 거를 영상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제가 참고한 유튜브 사이트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다 아주 괜찮습니다. 그걸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과정만 설명을 드릴게요.
뉴 프로젝트하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어퀴지션 있죠? 이 오른쪽에 요 메뉴에 요 녹색 어퀴지션, 크리에이트 임펄스,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 맨 밑에 디플로이 요까지 진행하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한 4단계만 건너뛰면 펌웨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어퀴지션에서 업로드 해요. 그럼 업로드 할 때 설정은 이렇게 폴더를 설정해 주고요. 오토매티컬리 이미지를 하나하나 이제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라벨을 이렇게 넣는데 지금 이 라벨은도 참 좋아하지만 나중에 레벨을 일일이 바꿔주는 게 아니고 뭉텅이로 바뀌어요. 앞에 돌 20개, 샤넬 20개, 보드 20개를 넣으면 하나를 수정하면 그 다음 이미지들은 전부 라벨이 똑같은 걸로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라벨을 넣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업로드 데이터 넣고 우리가 지금 판단해내던 이미지 찍은 3개 있죠? 돌, 인형, 샤넬, 보드 이걸 전부 여기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120장 정도 나와요. 그걸 다 업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 아까 화면에서 봤던 여기 라벨링 큐 데이터셋 업로드 했죠? 데이터 어퀴지션에서 우리가 데이터셋 업로드 했죠? 그 다음에 라벨링 큐에 들어갑니다. 라벨링 큐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죠? 라벨링 큐. 근데 56장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건 물체 간단한 거는 조금이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이제 트랙 오브젝트 디폴트로 설정한 거에서 요 사이즈를 넣어서 물체를 라벨링 해요. 정확히 그 물체를 사이즈 지정해주고 어니언 지정해줬죠. 이제 그 다음에는 포테이토, 그 다음에는 돌, 보드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린 이미지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라벨링을 해줍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해주고 라벨링을 해줘요. 이제 20장이 끝나고 나면 포테이토로 바뀌겠죠? 그럼 요 라벨링 클릭해서 라벨을 수정해주면 그 다음에 이미지들은 전부 또 포테이토 라벨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올려졌으면 크리에이트 임펄스 이미지 데이터 96 x 96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뒤집혀져 있거나 축소하는 거죠. 그대로 우리 이미지를 축소해서 이미지를 올려주고 오브젝트 디텍션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디텍션 할 것인지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돌, 샤넬 해서 구분이 됩니다. 이미지에서 그레이스케일 선택해 주시고 그레이스케일 그러면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나오죠. 이제 컬러로 하면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제들도 전부 다 그레이스케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로 해주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지금 3가지로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녹색, 주황색, 파랑색. 그럼 이 3가지 사물이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그 분석하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탭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은 어떻게 물체를 디텍션할지 그거를 정해줘요. 학습 가중치. 그러니까 러닝 비율이 0.001 초기 값이 그런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당히 0.01. 그 다음에 트레이닝 사이클은 60회 CPU 이렇게 지정을 세팅을 하고 0.01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 스타트 러닝 그러면 이제 얘가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쭉 학습하고 결과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는 뭐 100%고 그 다음에 어니언, 포테이토, 토마토 이렇게 100%씩 전부 다 감지 학습을 완료했다는 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약간 이렇게 에러율이 나와 있죠.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 올린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 학습을 못한 비율인데 이런 건 무시해도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다 끝났으면 맨 뒤에 디플로이 있어요. 이 디플로이로 넘어가면 플랫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ESP32 AI 팅커 캠 설정하면 되고요. 그 플랫폼을 아두이노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빌드 요게 빌드 표시를 누르면 이제 플랫폼 뭐로 할 건지 나옵니다.
그래서 빌드하면 펌웨어를 만들어줘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학습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 빌드에서 결과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zip 파일로 우리 실습 폴더에 저장이 돼 있죠. 그 폴더에 저장을 하고, 스케치,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include 라이브러리를 어드 zip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요. 그럼 설치가 끝나면 이제 뜨겠죠. installed 라이브러리. 그렇게 뜨면 다시 example 요 프로젝트 있죠. 여기는 우리가 프로젝트 3 things 이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실습했던 프로젝트. 여기서 이름 붙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니까 896840 inferencing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파일을 ESP32 카메라 요 파일이에요. ESP32 카메라 파일. 그러니까 엣지 임펄스에서 펌웨어를 만들어 주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설치된 예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파일을 열어서 여기 카메라 모델만 설정해줘요. 네트워크 뭐 연결 필요도 없어요. 자격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 파일 ESP32 카메라 파일 열어서 이 카메라 모듈만 변경을 해줘요. 지금부터 엣지 임펄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계정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detect 3 things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일단 어드 existing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눌러서 업로드 데이터, 여기 선택은 폴더 자동으로 트레이닝 테스팅 자동으로 만들고, 레이블은 처음 데이터 돌로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파일 선택, 이미지 오브 돌을 선택을 해요. 업로드. 그래서 업로드 데이터 하면 yes. 파일 선택, 보드. 자, 데이터를 모두 업로드 했으면 트랙 오브젝트, 프레임들의 트랙 오브젝트.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돌이죠. 인형 set label, 그 다음에 save label. 그럼 자동으로 쭉 나갈 거예요. 자동으로 쭉 이미지가 바뀌면서 이미지 증가하고, 그럼 이동해서 다시 맞춰주고, 이제 이 라벨은 보드가 되겠죠? 그럼 여기 라벨을 클릭하고 보드, set label, save 라벨, 또 마찬가지로 모든 보드에 대해서 라벨을 붙여줍니다. 이거는 샤넬. 자, 라벨링이 다 끝났죠. 자동으로 그 물체를 딱딱 정해줘서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Create Impulse 해주시면 타겟 디바이스, 나중에 그 다음에 어드 프로세싱 블럭, 이미지 어드, 그 다음에 어드 오브젝트 디텍트 어드, 세이브 임펄스, 이미지. 여기서 컬러 뎁스는 그레이스케일, 용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파라미터, 제너레이트 퓨처. 자, 그래서 퓨처 익스플로러, 보드 이미지, 여기는 돌 인형 이미지, 여기는 샤넬 이미지가 되어 있죠. 이렇게 생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가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이클 60, 러닝 레이트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 그걸 0.001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0.01로 해주겠습니다. 세이브 앤 트레인. 자, 트레이닝이 다 끝났고 쭉 보면 텐서플로우 라이트 3위 모델을 써서
훈련을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디플로이먼트로 가요. 배포를 위해서 플랫폼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선택해주면 됩니다. 파일 include library add zip file 파일 example 우리가 추가한 파일이 detect tracing inferencing 있죠. ESP32 카메라 모듈 바꿔주면 되고요. 보드 테스트 잘하죠. 보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행을 딱 시키면 이쪽은 이제 카메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에 표시되는 게 아니고 얘는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의 물체를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포테이토, 오니언 이런 것들이 정확도와 검출 시간 713ms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 잘 구별합니다. 제가 테스트할 때 보드, 돌, 샤넬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구별해요. 그 다음에 확률, 정확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잘 표시를 해줍니다. 외국 웹사이트 구현한 거 보면은 안전모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볼트나 너트 빠진 부분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굉장히 아주 잘 된 설명이 있어서 저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 어떠신지 질문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참고 자료는 ESP32 캠에 대한 데이터 시트, 회로도, 카메라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엣지 임펄스 웹사이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썼던 그런 자세한 상세 설명은 웹사이트 주소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엣지 임펄스에서 구현 영상은 요 2개 제가 참고했는데 굉장히 설명 잘 돼 있으니까요. 제 자료에서 혹시 빠진 부분, 옵션 설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이 영상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ESP32 캠 설명드렸고, 데모 영상이 필요한 부분에 데모 영상들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